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성과 코칭 9번째 시간, 이해의 순간을 자주 마주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새로운 생각의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성과 향상의 전환점이 되는 이해의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결국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새로운 통찰에서 비롯되죠. 통찰이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원리나 체계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통찰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유레카 효과라고 부릅니다. 유레카 효과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이해하고 유레카라고 외쳤던 일화에서 유래된 말이죠. 저희는 유레카 효과를 경험하는 순간을 이해의 순간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어떤 영감을 얻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해라는 단어가 유레카 효과를 보다 더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해의 순간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경험을 해석하는 새로운 패턴을 갖게 되죠. 이러한 변화가 일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성과가 향상이 되어지게 되고, 이해의 순간을 자주 마주할수록 더욱더 성과는 향상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성과 향상을 위해서 이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대체 이해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해란 어떠한 일의 체계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일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이해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알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체계와 원리를 이해해서 일에 적용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경영학책 여러 권을 구매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책의 내용을 대부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 자체도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축적된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할 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식의 유무는 성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무래도 지식이 많다 보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이 많은 것이 지식이 부족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축적만 되어 있는 지식은 거의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축적만이 아니라 이로 이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죠. 구슬이 지식이라면 구슬을 꿰어내는 것이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고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구슬을 꿰는 방법을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의 순간을 자주 만날수록 우리의 사고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사고력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스킬 자원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더 멋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놀랍게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힘, 그러니까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는 목적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축적하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그 학습의 목적을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랜 교육의 경험, 우리가 학교에서 얻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은 기억하는 거고 쌓아두는 거고 또 아는 거다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지식과 스킬을 이해하는 것, 그 원리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이해력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대조해 보는 겁니다. 성과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스킬이 존재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지만 성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과 스킬들도 존재하죠. 그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확실히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과 스킬이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이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건 사용하지 말아야지 라고 판단하시기보다 일단 그것을 시도해 본 다음에
그것이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판단은 언젠가 그것에 대한 또 의심을 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설령 도움이 되지 않고 별로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식과 스킬이라도 일단 직접 활용해 보고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과에 꼭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성과에 필요한 일들에 좀 더 집중하면서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정확하게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점검보다는 피드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요. 이 피드백을 받을 때는 당연히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을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먼저 이해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판가름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걸 먼저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점검과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이해력이 중요하고 성과 향상을 위해서 이해의 순간을 자주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해의 순간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 이해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성과 코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